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님들께서는 하루 동안 자신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응원할 때는 따뜻한 말을 건네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하고 차갑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에게 매일 딱 이 한마디만 해도 내일이 기적처럼 바뀌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 참 잘 살았다. 고마워.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나 참 잘 살았다. 고마워. 영희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늘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집안일은 하면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금방 티가 난다는 말처럼 아무리 정성껏 청소하고 요리를 해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고개를 들어보면 싱크대엔 또 그릇이 쌓여 있고 정리한 방은 금세 어질러져 있었죠. 영희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특히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안이 조용해진 후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긴 건 뭐지? 내 삶이 정말 가치가 있었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에게 숙제로 쓸 질문을 건넸죠.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영희 씨는 멍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 동안 누군가를 위해 일했지만 정작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떠올릴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설렘,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모습, 생일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는 가족들의 얼굴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왔구나. 아이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옷을 꿰매던 시간, 가족들의 생일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죠. 그 순간 영희 씨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 참 잘 살았다. 정말 고마워. 그 말을 속으로 반복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내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영희 씨는 처음으로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 참 잘 살았다. 고마워.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자책과 부족함이 사라지고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영희 씨처럼 가족을 위해 애쓰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자책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삶입니다. 나 참 잘 살았다. 고마워. 라는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인정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고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끊임없이 탓하고 비교하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고마워. 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삶의 긍정적인 순간을 더 많이 찾아내고 결국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 참 잘 살았다. 고마워. 그리고 하루 동안의 작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것. 내가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사랑했던 순간들, 그리고 사랑받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행복님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 참 잘 살았다. 고마워.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랑했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나 참 잘 살았다. 고마워. 두 번째,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지금 바로 따라 하세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민영 씨는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집에 오면 쌓여있는 집안일을 마치고도 가족들 챙기기에 하루가 끝나버리곤 했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조금만 더 하면 돼. 자신의 몫을 끝없이 늘리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이기보다는 더 몰아붙였습니다. 쉬어야겠다는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죠. 지금 멈추면 뒤처질 거야 라는 불안감이 그를 더욱 앞만 보고 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 겹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문득 몸이 무겁고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그날 밤 민영 씨는 자리에 누운 채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과로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무너질지도 몰라.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쥐어짜며 살았지? 그날 밤 민영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 축 처진 어깨. 거울 속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았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민영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평생 동안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 말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멈춘 뒤에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더랍니다. 그날 이후 민영 씨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그 말을 반복할수록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속도가 느려져도 잠시 멈추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민영 씨처럼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들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래도 될까?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내가 너무 나태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끝없이 다그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만 달리다 보면 결국 길을 잃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이 말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천천히 가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수용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속도도 괜찮다고 여길 때 우리는 더 안정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계속 다그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천천히 가는 것이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인정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죠. 느린 걸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잠시 멈추는 걸 실패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간다는 건 어쩌면 큰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연도 보세요. 꽃도 나무도 제 속도로 자라면서 결국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바쁜 일상 중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가쁘게 느껴진다면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속도대로 잘 가고 있어. 어떤 속도라도 나만의 길을 가는 건 충분히 가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말을 더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자가 더 멀리 간다. 삶은 마라톤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보다 천천히 꾸준히 걷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행복님들,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삶은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도 여러분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겁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가 진짜야.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야. 수진 씨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지만 끝까지 해내는 일은 항상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엔 잘하면 되겠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미루다 보니 어느새 하고 싶었던 일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감은 바닥을 쳤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실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첫 그림 전시회를 여는 것.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 아니야? 이 나이에 이런 걸 시작한다고 누가 인정해 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화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좌절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됐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역시 시작하지 말 걸 그랬나 봐. 그날도 혼자 화실에 남아 자책하며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진 씨,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 말은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선택을 했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진짜로 시작된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는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실력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죠. 지금부터가 진짜야라는 말을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며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과거에 무얼 했든 내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건 내 현재와 미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수진 씨처럼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주저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지금 시작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들 나보다 앞서 있는데 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제부터가 진짜야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현재 중심적 사고를 강화해 줍니다. 과거의 실패나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시작점으로 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현재를 중심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믿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 시작해야 성공한다는 압박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요, 요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요리든 재료를 준비하고 불을 켜는 순간부터 맛있는 음식을 만들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재료를 바꾸거나 시간을 조금 더 들여도 결국 요리는 완성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재료로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늦었어라는 생각 때문에 주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리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바꾸면 내일은 분명 달라질 거야.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오늘의 선택은 내가 만들 수 있어. 이 말을 매일 반복하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곧 내 미래를 만든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손에 쥘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님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네 번째, 나는 반드시 해낸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나는 반드시 해낸다. 진우 씨는 늘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생기면 먼저 떠오르는 건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무사히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스스로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라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진우 씨에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팀의 성패가 걸린 중대한 자리였죠. 준비를 하면서도 그는 머릿속이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 실수 때문에 다 망치는 건 아닐까? 준비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심리 상담사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중심에는 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진우 씨는 처음에 그 문장이 너무 단순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저 말을 반복한다고 내가 바뀔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안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용기를 내어 그 말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색했고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루 이틀 계속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반복한 말들이 마치 씨앗처럼 그의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우 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반복할수록
발표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해갔죠. 발표 당일 그는 평소보다 훨씬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무사히 발표를 마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팀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작은 실수만 떠올리며 자책했을 진우 씨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거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진우 씨처럼 도전 앞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힘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는 말은 단순한 자기 암시를 넘어 심리학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더 높은 성취를 이뤄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에 대한 의심이 강한 사람들은 도전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가능성조차 스스로 차단하게 되죠. 나는 반드시 해낸다는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점점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뇌의 신경가 소성 덕분입니다. 새로운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뇌는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요 속에 자랐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들으며 실패를 두려워하게 됐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반드시 해낸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반드시 오늘 이 일을 해낼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룰 거야.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어색해도 어느 순간 진심으로 느껴지고 자신감이 점점 커질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룬다. 모든 성공의 시작은 내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행복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반드시 해낸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심리 상담사로 일하는 정민 씨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뛰어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따뜻함을 건네지 못했죠. 그의 머릿속엔 항상 이런 생각들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던 정민 씨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곤에 찌든 눈빛,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무너질지도 몰라. 그날 그는 마음을 다잡고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애썼어.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정민 씨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왜일까요?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서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 건 그날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변화는
그의 삶을 천천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인정해주는 말이 쌓이면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금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정민 씨처럼 자신에게 지나치게 냉정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말을 건네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단 한마디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이 작은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깜짝 놀랄 만한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무심코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건넬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지? 내가 또 실수했어. 난 참 부족해. 이 말을 심리학에서는 내면 비난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문제는 이런 비난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점점 더 작은 존재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을 분비시킨다고 해요. 이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연말처럼 한 해를 돌아보며 자책하거나 아쉬워하기 쉬운 시기에는 이런 말 한마디가 그 감정들을 잠재우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늘 남을 먼저 챙기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말하면서도 나에게는 그 말을 너무 아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남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사실 나 자신에게 그 말을 건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울 앞에서 혹은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그 말이 점점 진심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해낸 작은 성취를 떠올리며 이런 말도 더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걸 해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스스로를 밝히면 어두운 것이 사라진다. 내가 나를 응원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내 마음을 밝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행복님들, 이렇게 한마디를 매일 반복하다 보면 예전에는 무겁게 느껴졌던 하루가 점점 가벼워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응원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보다 강력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내 삶을 사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행복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이 작은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결국엔 내일을 바꿀 겁니다. 오늘 배운 말들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건네보세요. 나를 다독이고 인정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 겁니다. 행복님들,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행복님만의 나를 위한 따뜻한 한마디가 있나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특별한 문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문장이 또 다른 행복님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님들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